바이칼 호수 가려 그러면 근데 내가 이제 인사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를 오늘 초대한 이유는 워낙 좀 특이하게 사는 분이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좀 특별하게 사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해외여행을 되게 즐겨 다니세요.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일단은 최근에 한번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일 최근에 다녀오신 데가 어디예요? 최근에는 가고시마. 가고시마. 얼마에 다녀오셨어요? 교통비랑. 대구 가고시마가 제주항공 87,000원 왕복. 왕복에 예. 유류 할증료도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했어. 비행기 값이 87,000원? 87,000원. 그럼 거기 가셔서는 얼마나 쓰셨어요? 그러면은 몇 박 며칠 가셨죠? 2박 3일. 얼마 쓰셨어요 거기서? 숙소비가 게스트하우스에 35,000원 정도. 몇 박이요? 2박. 2박에 35,000원. 그 다음에 공항에서 시내까지 왕복이 2,500엔이니까 요즘 환율 같으면 대충 한 2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틀 시내 자유권이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시영 전철 그 다음에 사쿠라지마 들어가는 페리 패스 이런 거는 패스 레일 패스 같이 버스 패스라고 보면 되지. 시내 1일권이 1,200엔 그 이틀을 하면 2,400원이 아니고 16,000엔만 더해가지고 하루 하면 1,200엔인데 1,800엔 이틀 하면 1,800엔 1,800엔 그럼 얼마나 쓴 거예요? 그래 식사랑 대충 25만 원 정도. 왕복 비행기표까지 포함해서 25만 원이 아니면 그냥 총경비가 25만 원. 집에 선물 사온 거 빼고 2박 3일에 25만 원이요? 와, 대한민국에서 국내 여행도 2박 3일에 25만 원은 힘들 것 같은데 교통비 기차표하고 하고 하면은 어디 가고시마에서는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은? 가고시마에서는 이 전망대 이런 전망소 이런 얘기 같은데 여기가 화산 전망소인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네. 무슨 도인데? 중요한 거는 저 뒤에 그 구름이 보이는 게 지금도 화라산에서 나오는 연기고 그 지금 여기 화라산 있다는 거죠 가고시마 가면은. 저 뒤에 저게 구름이 아니고 화산에서 올라온 연기. 이 전망대는 한 중간쯤 올라가서 있는 전망대인데 얼마 전에도 저기 1월 17일이든가 어디 뉴스 보면 신문인가 보면 화산이 제법 높이 올라까지 치솟아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가고시마가 참고로 이제 큐슈에 있는 거죠. 큐슈에. 일본 큐슈 제일 남단. 섬으로는 제일 끝이 오키나와지만은 육지로 제일 끝은 가고시마. 이런 사진도 있네요. 이부스키 그 검은 모래 찜질. 저 모래가 어차피 화산에서 생겼는 모래니까 모래 자체가 까만색이고 저기 뒤에 보이는데 누우면 삽으로 모래를 얹어주고 찜질을 하는데 겨울이지만 겨울 실외에 누워있는데도 등은 뜨겁죠. 지금 이게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이 거기서 이제 모래 찜질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가고시마 그러면 이부스키 모래 찜질이 엄청 유명하니까.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예전에 제가 17살 때 갔던 동네네요.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왜 혼자서 해외여행을 보내셨어요? 혼자서 가기를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서도 혼자를 갈 수 있고 어차피 딴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혼자 다니는 걸 미리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갔던 데들도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셨다고요? 아들이 예전에 어디 갔는지. 자전거를 빌려갖고 해안가로 따라가면서 전에 그 사진 배경 사진이 남아 있는 거 보려고 그랬는데 2박 3일이 채 2박이 48시간이 안 되는 비행 시간이어서 갖고 생각만 하고 못 갔다 왔지. 제가 예전에 그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겠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려고 했는데 바닷가에 그 시면 벽에 그림이 있어갖고 벽화처럼 이런 느낌으로 대충 분위기를 아니까 시간이 되면 자전거 빌려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남단? 아까 일본의 제일 남단이라 하셨고 가고시마가 남단인데 가고시마 중에서도 저 모래찜질을 하는 이부스키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 돼.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2박 3일 동안 가고시마는 25만 원에 다녀오셨고, 이거 말고 이제 여기는 최남단이고 또 최북단 홋카이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또 이제 뭐 일본은 또 뭐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지만 또 멀리 또 러시아도 또 갔다 오셨어요? 러시아가 대구에서 LCC 직항이 생겨갖고 예전 같으면 인천이나 부산으로 가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편리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LCC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갖고 심지어 서울서도 KTX 타고 대구 와서 러시아 나가는 경우도 허다 있고 부산 쪽에서도 오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 사진은? 하바롭스크 역 앞에서. 하바롭스크가 어디예요? 뭐 일본은 저도 다녀봤고 하니까는 대략 지리를 알겠는데, 하바롭스크는 어디에, 러시아가 뭐 어디에 붙어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저 끝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계속 횡단 열차를 타고 12시간 가까이 올라가면 12시간? 거의 계속 북쪽으로만 올라가갖고 하바롭스크도 도착하고 거기서부터는 좌회전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쭉 가는데. 모스크바를 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모스크바는 뭐 한 5일 이상 가야 되고 모스크바는 5일?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는 6박 7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6박 7일을 가야 된다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그런데 저기는 하루 아까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가까워. 러시아에서는 그럼 되게 가까운 거네. 블라디보스톡이랑 하바롭스크는? 뭐 극동 지역이니까 같은 극동 지역이니까 가깝다고 봐요. 이런 사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진이에요? 궁전 뭐 이런 느낌인데? 러시아 정교 성당 그 하바롭스크에서는 원체 유명한 위치가 돼갖고 모든 블로그에 저 사진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사진이고 바로 넘어가 그 아무르강. 아무르강이 뭐예요? 그 한문으로 하면 흑룡강이고 저기 이제 중국서부터 쭉 흘러내려와 갖고 저기가 중국하고 국경이 바로 그 인접해 있고 강이 엄청 넓고 저녁에 타면 석양이 또 엄청 유명한 곳이고. 아까 전에 그 가고시마는 또 혼자서 가신 거고 패키지나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혼자서 여행 가신 거잖아요, 그죠? 뭐 가고시마뿐 아니고 전부 다가 혼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혼자서 가신 거고 왜 여기는 그러면 러시아를 혼자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왜 러시아? 보통 우리가 러시아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여행을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전부 취향이 같질 않으니까 밤 쉬어서 횡단 열차 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같은 취향의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혼자 다니고. 아니 혼자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곳을 왜 취향이 남들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취향을 왜 갖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 저걸 좋아하고 취향이 다 러시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별로 주위에서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야기로 핫플레이스라 그러나 엄청 뜨는 자리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또 아는 사람들은 다 되게 좋아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뭐 시간적으로 그 대구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마 또 4월 되면 다시 저 노선이 생길 건데 비쌀 땐 비싸지만 중간중간 엄청 흐른 저가 항공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많이 찾는 자리고. 근데 뭐 이렇게 다니시나 봐요. 대구에서 비행기가 들어가면 그 낮에 제주도나 뭐 가까운 데 다니다가 11시 50분에 대구에서 출발하면 뭐 입국 심사까지 마치면 새벽 한 3시 정도 되니까 도착한 곳에 러시아에 도착하면 새벽 3시라서 그 시간에 그 호텔 체크인 하기도 뭐 하루 숙박비를 더 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 시내 버스가 들어올 때까지 저기 공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죠.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노숙하고 그러면 몸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피곤하지만 놀러 가면 잔뜩 기대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얼마나 드셨어요 비용이? 뭐 저때 경비도 35만 원 좀 저때는 횡단 열차를 타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거는 비행기표가 얼마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표는 대구에서 보통 흐를 때는 15만에서 20만 원 사이. 그러면 저기 가서 쓰신 돈이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쓰셨다는 얘기가 3박 4일 동안? 더 쓰는 거는 시내 뭐 택시비, 버스비,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간단하게 허기만 면하면 다니니까 뭐 교통비밖에 없으니까 별로 쓸 일은 없죠. 그럼 가셨으면 또 뭐 맛있는 거 좀 드시죠. 거기서 뭐 한국에서 먹기 힘든 음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맛있는 건 여기서 많으니까 거기는 먹는 거는 모든 거는 보는 거 위주로. 왜냐면 여행 가는 거를 이렇게 좀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먹는 거는 음. 한국에서 한식으로 맛있게 먹고 여행은 뭐 삼각김밥이든 뭐든 허기만 면하면 보는 자체가 좋으니까. 식사하시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막 음식을 막 이렇게 찾아서 드시고 맛있는 걸 일부러 막 드시고 이런 성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데는 되게 편리하지.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든 경우도 뭐 없고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니까 꼭 안 맞으면 빵하고 우유하고도 먹고 다니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최대한 비행기표 쌀 때 가시는 거. 비행기표는 같은 시기라도 요일 따라 다 다르니까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다녀보면은 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목요일 오는 비행기가 가장 싸고 그것만 벗어나면 비싸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화수목 어차피 시즌은 뭐 꾸준히 가야 되니까 다 맞출 수는 없고 요일은 최대한 맞추면은 항공료가 싸지니까 그걸 잘 봐야 되고. 지금 근데 일본어는 이제 예전부터 좀 하실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일본어 가시기에 언어적인 부담이 좀 덜 하실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니면 또 뭐 대만도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전혀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의 여행을 혼자서 많이 가시잖아요. 사전에 그 블로그나 여행 후기들을 보고 스케줄을 잡으면 거의 뭐 말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 호텔 가서 체크인 할 때 뭐 서로 의사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되면 그때는 뭐 확실히 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안 되면 번역기 돌려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뭐 어차피 러시아를 알고 러시아 여행 가는 사람은 뭐 전공자들 일부 외에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래도 뭐 한국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오히려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는 한국 사람 좀 피해 다니려고 서로가 노력하고 뭐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가시니까. 근데 이게 뭐 젊은 사람들도 좀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하면은 뭐 패키지로 가지 이렇게 지금 다 이게 지금 자유여행이잖아요 지금. 블로그에 보면 뭐 저보다 한 10살 위의 사람들까지도 엄청 뭐 다니는 건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블로그 보면 그것만 봐도 다녀온 것이 한층 것도 글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즐기시고 뭐 전문가들도 많고 뭐 나이 때문에 별로 안 다닐 거라는 이야기는 뭐 별로 그렇지는 않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지만 정말 특이하신 분이시다.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남들이 봤을 때 저를 되게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제 아버지를 봤을 때 되게 특이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성향을 좀 갖게 되시는 건지. 다들 그 처음 시작이 힘들어 그렇지 마음으로는 누구든가 혼자서 배랑 메고 뭐 세계 곳곳이 가보고 싶은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일 건데 안 해봤으니까 할 수 있으려나 뭐 어떤 자신감이 모자란다거나 뭐 이런 문제 뭐 자신감만 있으면 나머지는 지금은 인터넷이 원체 발달했으니까 뭐 미리 사진에 조금만 준비하면 뭐 언어에 지장을 받고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안 해봤으니까 하기가 힘들겠지. 좀 그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친구도 필요하고 사우나도 필요한데 남자들은 뭐 와이프 뭐 아내 뭐 누구 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아내에 대한 그런 의존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아내 없으면은 생활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건 좀 없으신지?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은 그 편의를 이해 갖고 같이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하면 한쪽 일이 있으면 또 뭐 제때 못 가고 그러면 또 항공편이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을 원하면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나 좀 아쉽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 어머니 없이 그냥 혼자서 가시는 게 더 편하시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라도 갈 수 있으니까. 홋카이도 사진만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홋카이도 이제 열차 뒤에 배경인가 봐요. 이게 뭐 홋카이도까지 올라가는 기차인가 이게? 그 일본 최북단 가는 특급 열차. 여기는 어딘가요? 일본 최북단. 오, 이게 최북단 표시 우리 뭐 정동진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식을 해놓은 거군요 여기가. 최북단 B. 일본 제일 끝에도 가보시고 제일 남쪽에도 가보시고 하셨네요. 이번에 갔을 때도 그 일본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갔다 하니까 자기들도 일본 살지만은 한 번도 못 가본 데라고 가고 싶다고. 정말 마음 먹지 않은 이상 일본 사람들도 가기 힘든 제일 끝이니까 아무래도 일본도 크니까 굉장히.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게 이제 또 다니시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랑 또 되게 소통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만나신 분이고 가고시마에서 버스 정류장이 그 다음 정류장인지 이번 정류장인지 앞에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 자기도 그쪽 간다고 같이 가자고 따로만 오면 된다 해갖고 덕분에 되게 편안하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행을 즐겁게 하고 또 일본 현지 여성분이신데 길 안내를 해주셨던 길 도와주셨던 끝까지 버스 자기 갈 길 멈추고 내려서도 내 목적지 버스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또 나누시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또 이분은 한국인 여성분 비행기에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부산서 오신 아가씨인데 나는 이미 한 번 간 적이 있어서 지를 알고 두 번째 가시는 거고 저긴 처음 오셔갖고 새벽 그 비행기가 새벽 도착이니까 아까 전에 그 노숙했던 노숙할 때 여자분 혼자서 노숙하시면 힘드니까 같이 노숙하고 그 저분은 거기서 다시 그날 저 블라디로 횡단열차를 타고 넘어가시고 해서 하루 시내 여행 같이 즐겁게 잘 하신 분이고. 아 이제 공항에서 노숙 끝나고 같이 시내도 한번 좀 같이 둘러보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분은 다시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나는 거기서 하루 더 있고.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좀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예전에 뭐 이런저런 본인의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하실 때 좀 그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살면서 내가 좀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저도 가보지 못한 곳들을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일까? 뭐 이런 좀 궁금함도 있고 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지 다니시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아버지한테 유튜브로 한번 해보시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를 찍어서 영상을 좀 올려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또 웃기만 하고 안 하시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좀 모셨던 거고요. 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좀 즐겁게 여행을 다니시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도 한번 좀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영상을 찍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혹시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뭐 지금 사실 여행 얘기는 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짧게밖에 못해 사진도 훨씬 더 많은 사진 준비했는데 너무 조금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여행을 다녀오시고 또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좀 찍어 오시거나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반응이 되게 좋으면 한번 또 이번에 못 탔던 얘기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한 번 더 힘든데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